네, 안녕하세요. HCI 코리아 2022 조직위원장 맡은 한경식입니다. 네, 지금 HCI 코리아가 둘째 날 시작을 했습니다. 다들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HCI 관련된 연구와 또 사례를 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재밌게 즐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은 둘째 날 첫 번째 키노트 세션입니다. 저희 키노트 세션에서는 최지은 디자이너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연사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최지은 디자이너께서는 구글의 소셜 앤 엔터프라이즈 부서에서 일했고 구글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로 시작된 웨이모의 UX 디자이너로서 인카 익스피리언스를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최진 연사께서는 뉴욕의 디자인 스튜디오인 로컬 프로젝트에서 일하면서 9.11 기념관, 추모박물관의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디자인하는 등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습니다. IXDA, DNAD 등 다양한 행사 및 기관에서의 다수의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셨습니다. 팔슨 스쿨 오브 디자인과 뉴욕 대학에서 디자인과 HCI를 공부하셨습니다. 금일 발표해 주실 내용은 Future Mobility and AI, Case of Waymo라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인 자율주행을 위해 경험 디자인을 하고 있는 UX 디자이너 최지은입니다. 우선 이렇게 멋진 자리에 멋진 분들과 함께 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초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서 미대 학사를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이제 뮤지엄과 갤러리, 디지털 경험을 디자인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미국 역사의 경제적 또 사회적 큰 변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9.11 사건을 추모하는 대규모의 인터랙티브 기념관을 그 첫 직장에서 제가 했었고요. 그 프로젝트를 마치고 제가 구글 캘리포니아의 본사에 입사하게 되면서 소셜과 엔터프라이즈 PA에서 애자일 메소드를 사용해서 빠르고 반복적인 테스팅으로 프로젝트를 발전해 나가는 그런 디자인 컬처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고요. 그 이후에 구글 자율주행 부서였던 웨이모에 입사하면서 처음엔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 웨이모 원으로 시작을 해서 차내 경험 디자인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인 오퍼레이션과 승객 지원 경험을 디자인하는 시니어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메타버스, 뭐 언택트, 이커머스 같은 이런 키워드가 급속도로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되었죠. 지금 제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미국에서 강연을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강연에 대한 사회 인식이 훨씬 수용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현실의 사용자가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자율주행이라는 아이디어 또한 같습니다. 그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할 것 같았던 이런 신기한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일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웨이모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고 또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하고 싶으니까요. 재밌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금 스토리텔링 안에서 제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다들 미래 공상, 과학, 글쓰기, 그리기 같은 숙제 몇 번 학교에서 받아보셨죠?
그때 몇 분이나 자율주행,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상상해 보셨나요? 아직 자율주행하면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로봇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하거나 도시 전체의 교통 구조가 자율주행차를 위해 만들어지고 또 심지어 이렇게 창문으로 차를 주차해서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구글 셀프 드라이빙 프로젝트로 시작된 웨이모 또한 이런 하나의 상상력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글 엑스랩은 '차가 혼자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로보트가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그런 하나의 터무니없을 것 같은 그런 질문으로 시작해서 연구를 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연구소인데요. 하늘을 나는 드론을 사용해서 배달을 돕고 또 커다란 에드벌룬을 하늘에 띄워서 오지에 인터넷을 제공해 주고 또 컨택 렌즈를 사용해서 혈당 지수를 체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곳 구글 엑스랩에서 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웨이모 또한 2009년에 구글 셀프 드라이빙 프로젝트로 이 구글 엑스랩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처음 테스팅한 이 프로토타입을 보시면 정말 뭐 UX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기술이 구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집중했다는 게 보이시죠? 그때가 무려 13년 전인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라고 지나칠 수 있는 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또 진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 주는 그런 사내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면서 실험을 하고 또 테스팅하면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이 중에 정말 유저 리서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저 테스팅 이 기술 개발 방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하나 나눠 보도록 할게요. 2012년 당시에 렉서스 모델을 저희가 사용해서 자율주행 그 센서들을 모델에 부착해서 구글 인터널 유저들과 함께 테스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그 레벨 3의 자율주행 기술력으로 고속도로에서 인제 테스팅을 하고 있었죠. 좀 컨텍스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율주행 레벨의 기초적인 것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드라이버 어시스트라고 부르는 레벨 3 주행 기술력은 일반적인 모든 주행을 차가 합니다. 근데 위험 요소가 감지된 그런 특정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운전자석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특정 상황의 그 통제권을 차로부터 넘겨받아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때 저희가 추구하고 있던 레벨 3의 기술력을 가지고 테스팅하던 도중에 하나의 큰 페인 포인트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자율주행을 처음 타보는 그런 승객들은 처음에는 약간 긴장을 하면서 차의 운전 실력도 쪼금 더 찬찬히 보고 그리고 도로의 상황도 훨씬 자세히 관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인제 여러 번 주행을 시작하고 시행하신 그런 승객들은 점점 자율주행차에 익숙해지고 더 나아가 너무 편해져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계속 다른 일을 하고 핸드폰을 본다든가 뭐 화장을 고치고 또 정말 다른 일을 계속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기술이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레벨 3의 기술력이 앞으로의 방향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 인제 더 웨이모 드라이버 웨이모 차 자체가 운전자다라는 의미에서 레벨 4
자율주행 기술력으로 변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승객이 운전자의 위치에서 통제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온전한 승객의 입장에서 자율주행차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가정이 나오고 방향성을 찾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걸 진짜 프로덕트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여기 계시는 기획자분들, 디자이너분들, 매니저분들은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보통 이렇게 기획안을 낼 때 무엇보다 problem statement가 중요하죠. 이렇게 자율주행이라는 기술도 그저 mesmerizing한 하나의 쿨한 그런 아이디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 자율주행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한 설득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모두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기술은 인제 우리 도로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팩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현재 교통수단을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접하는 빌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가 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NHTSA라는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교통사고의 94%가 인적 오류라는 자료를 발표합니다. 인적 오류는 뭐 스피딩을 한다든가 뭐 졸음운전 아니면 음주운전 이 인제 모든 그런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들을 말하는데요. 자율주행은 이런 인적 오류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기도 하고요. 또 자율주행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요인들을 몇 가지 보자면 어 이렇게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정말 버리는 시간이 많은데요. 그 버리는 시간들을 저희가 절약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사는 실리콘밸리에도 15 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출퇴근 시간은 막 1 시간이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럴 때마다 저도 '정말 시간을 많이 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세이브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시력을 잃으셨거나 장애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을 이동하기 쉽게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기술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 다들 한 번쯤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이게 파이어플라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그 구글 엑스랩 인하우스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차 안에는 페달하고 그 핸들이 없어요. 근데 저도 이 차를 한번 입사하고 타본 적이 있는데 되게 자그마해서 장난감 차를 꼭 이렇게 유원지에서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직접 실제 도로에서 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파이어플라이가 중요한 이유는 fully driverless 차가 오스틴 텍사스에서 퍼블릭 로드에서 주행을 한 거는 처음이었고 또 더욱더 함께 하신 이 스티브 마한이라는 분이 시각 장애인이셨거든요. 그때의 경험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take care.
저희가 그때 가지고 있던 비전을 잘 나타내주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타당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끊임없이 고민을 해가면서 더 이상 구글 하나의 참신한 프로젝트가 아닌 웨이모라는 새로운 고유의 아이덴티티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현재 교통 상황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직접 좀 더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나가고 팀의 미션을 세우면서 서비스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푸시하기 시작했죠. 웨이모의 미션은 Make it safe and easy for people and things to get where they're going 이라는 뜻으로 사람 직역을 하자면 사람과 물건을 쉽고 안전하게 이동시키자라는 미션이고요. Moving people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인 웨이모 원 그리고 2020년에는 Moving Goods 자율주행 트러킹과 이제 배달 서비스는 웨이모 비아라는 현실적인 서비스를 구현해 나는데 테스팅을 저희가 시작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인 웨이모1은 모바일 앱을 사용해서 자율주행 차를 호출하고 또 목적지까지 이동을 돕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를 직접적으로 퍼블릭 런칭하기 위해서 2007년에 아리조나 피닉스 지역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크라이슬러와 함께 협업을 해서 퍼시피카 밴 모델에 센서를 붙여서 시작을 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리조나 피닉스 지역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곳은 1년 내내 온도가 높고 건조한 환경이라서 비나 눈이 잘 내리지 않고요. 주거 지역이 많기 때문에 도로가 넓고 장애물이 많이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저희 기술을 안전한 도로에서만이 아닌 비나 눈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장애물이 많은 상황에서도 저희가 테스팅을 하는데요. 세계 처음으로 Fleet Self-Driving 서비스를 공공에게 선보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좀 안전하고 매끄러운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이 공공에게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피닉스를 첫 도시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피닉스에서 계속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리서치를 진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는 좀 더 복잡한 도시에서 가장 잘 쓰일 거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게 돼서 2021년 작년부터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인 그리고 교통 환경이 좀 더 어려운 그런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운 제너레이션인 제규어 아이페이스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게 지금 보시듯이 사람들도 많고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훨씬 도로가 좁고 또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게 슬롭이 많아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되게 경사가 많아서 차가 정말 다니기 힘든 그런 환경이고 또 아침에는 안개가 많이 껴서 또 그것 또한 하나의 이슈이고 저희가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계속 프로덕트를 발전시켜 나가고 디자인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우리 사용자들의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일반화된 사례가 없는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인 만큼 직접적인 현실 상황에 적용되는 그런 피드백들이 아주 valuable한 건데요. 웨이모를 처음 피닉스에서 상용할 당시에 초기 승객 프로그램인 ERP, Early Rider 프로그램과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함께하게 될 Trusted Tester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ERP와 Trusted Tester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에 있는 누구나 손쉽게 어플라이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몇 가지 물어보는 질문지를 통해서 스크리닝을 하고 또 선택이 되시면 일상생활에 자유롭게 웨이모 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멤버들과 직접 만나며 새로운 디자인을 테스팅도 하고 또 피드백도 받고 사용자들의 일상통에서 웨이모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직접 사례를 듣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프로덕트를 발전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과 함께 관계를 쌓아나갈 수 있는 좋은 메소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미래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것의 가장 힘든 점은 기술 개발과 서비스 방향의 발전만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적인 사용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미지의 챌린지를 배우고 대비하고 또 사용자의 이렇게 신뢰를 형성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사회 인식을 좀 더 친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술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시간, 그리고 사회의 인식의 시간이 적당히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사용자들은 등교를 하거나 출퇴근을 할 때, 또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장을 보러 갈 때 이렇게 자신의 일상생활 안에서 웨이모 원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사용자들과 서비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알려드렸는데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사내 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학생들이든 학생분이시든 아니면 직장인분이시든 어떤 형태로든 협업 안에서 의견 충돌을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이때 지혜로우신 이렇게 청진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어 이미 뭐 마스터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저희가 맡은 프로젝트 안에서는 각 디파트먼트의 리드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프로덕트를 꾸며 나가고 있는데요. 저 또한 맡은 프로젝트에 UX 리딩을 하면서 뭐 프로덕트 매니저 쪽의 리드와 또 엔지니어 쪽의 리드와 함께 프로덕트를 같이 발전시켜 나가죠. 이렇게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와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하나의 문제를 같이 솔브하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디자인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서 모여진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수용자의 코어 니즈가 무엇인지 분석을 했고 또 프로덕트랑 사용자의 관계 발전 안에서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단계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단계별로 단계에 따른 디자인 프린시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프로덕트와 사용자의 관계 형성이 사람과 사람 간의 인제 관계 형성과 아주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만난 관계에서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종 만나게 되는 지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보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면 정말 좋겠지만 적어도 나를 해칠 것 같진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겠죠. 그리고 그 뒤에 몇 번 만난 이후에는 서로의 인제 시간과 기호를 공유하고 또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상 안에서 함께하는 아주 친한 친구 그것이 된 이후에는 서로의 장단점과 습관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웨이모와 승객 간에서도 또 첫 만남이 무엇보다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신뢰 형성 trust를 전체적인 인제 overarching principle로 잡고 그 아래에 supporting principle들을 저희가 몇 개 세웠어요. 우선 첫 번째는 transparency 투명성을 강조를 했고요. 어 자율주행 안에서 차의 생각과 경로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명확하게 인제 승객들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투명성을 첫 번째 프린시플로 세웠고 두 번째로는 freedom 자율주행을 경험하는 공간 안에서 충분히 승객의 시간을 또 승객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꾸려 줘야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onsistency.
웨이모 서비스는 여러 가지의 플랫폼으로 이제 승객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웨이모의 웹사이트라든지 차 안에서 승객 스크린 또는 이렇게 차 전체 브랜딩 모든 플랫폼이 일관적으로 웨이모의 이미지 또 커뮤니케이션이 적용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결정된 마지막 프린시플이었습니다. 이 디자인 프린시플들은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덕트 프라이어티를 정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골을 세울 때 많은 도움이 됐고요. 협업 안에서 좀 더 나은 그런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제 기여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웨이모 원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 라이더 저니의 키 스크린들을 함께 보시면서 디자인 프린시플들이 어떻게 저니에 사용이 되었는지, 디자인 프로세스에 사용이 됐는지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모 원 서비스를 처음 접하게 되는 경로를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뭐 지인의 추천일 수도 있고 또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은 피닉스나 샌프란시스코 도시에서 차를 직접 접했기 때문에 그 웨이모를 알게 되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 통로가 있을 텐데요. 그 모든 경로에서 차의 exterior 브랜딩이라든지 아니면 웹사이트의 모든 플랫폼이 동일하게 이렇게 친근하고 클린한 그런 브랜딩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요. 지금 저희는 iOS와 안드로이드 둘 다 모바일 앱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가서 웨이모 원 모바일 앱을 다운하게 되고 앱을 처음 오픈하고 나면 인제 온보딩 프로세스를 다 거친 다음에 보통 유저의 플로우에서는 처음으로 보이는 스크린이 where to 이렇게 목적지를 입력할 수 있고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인풋이 나옵니다. where to라는 목적지를 묻는 스텝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 모바일 앱의 궁극적인 목적이 목적지로 이동하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첫인상부터 명확하게 우리의 목표를 나타내기 위함이었고요. 또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위치한 곳에 탑승을 하기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적지를 넣었을 때 GPS를 통해서 원 스텝으로 바로 경로를 디테일로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랙션을 구사했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혹시 승객이 원하는 구간에 이제 차를 정차할 수 없거나 아직 도로가 매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구역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보통 앱이 알아서 가장 편한 드롭오프를 정해 주지만 혹시 어느 정도 보행이 필요할 시 사용자가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confirmation 다이얼로그 형식으로 저희가 구사를 했고요. confirmation 버튼까지 있어야 하나 조금 오버킬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차 안에 운전자가 부재한 이렇게 자율주행 서비스는 좀 더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내려야 할지 그런 드롭 오프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혹시 승객 하차를 혹시 승객이 하차를 한 이후에 이렇게 오래 걸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그때 처음 접하게 되면 여간 짜증나는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승객과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적정한 타이밍에 적정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트립 디테일을 다 확인한 다음에 이 파란 버튼을 사용해서 웨이모 차를 부르게 되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웨이모가 픽업 장소로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저희 웨이모 차량이 다 겉에서는 똑같이 생겼거든요. 동일한 브랜딩을 만드는 것에는 정말 유리하지만 사실 같은 구간에서 두 다른 사람이 각자 웨이모를 부르면 자신이 어떤 차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웨이모 센서에 그 센서 돔에 자신이 원하는 이니셜과 또 색깔을
그 색깔을 프로젝트할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제 웨이모가 도착하고 탑승을 하면 앞좌석에 운전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뒷좌석에 위치한 이제 2개의 승객 스크린에는 주행 시작 스크린이 뜹니다. 리서치를 통해서 승객들은 올바른 차를 탑승했는지 신속히 확인하고 또 빨리 출발하기를 원했고요. 그런 니즈를 생각해서 목적지와 승객 인포메이션이 아주 심플하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심플하게 나열되어 있는 그리고 주행 시작 버튼이 가장 돋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구사해서 이렇게 승객의 니즈가 바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주행 도중에 차의 생각과 경로를 소통하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소통 플랫폼이 승객 스크린의 차내 스크린과 또 오디오입니다. 지금 이 두 이미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이미지가 승객 입장으로서 차의 경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이미지로 느껴지시나요? 왼쪽의 스크린은 훨씬 더 정확하고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너무 복잡해서 어디를 집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그에 비해 오른쪽 스크린은 앞으로 주행할 차의 경로가 명확히 보이고 또 주변에 이런 디텍트 되는 것들도 보여야 할 것만 이렇게 엄선이 되어서 보이게 되죠. 사실 왼쪽의 이미지는 저희 사내 엔지니어들이 트러블 슈팅을 할 때 사용되는 스크린이고요. 오른쪽이 승객을 위해 디자인된 스크린이죠. 승객에게 전달돼야 되는 이제 내용의 하이라키가 정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덜 필요한 인포메이션들을 제거하고 또 환경적인 컨텍스트를 알게 해주는 빌딩이나 주변 엘리먼트들을 아주 심플하게 나타내도록 했고요. 승객 스크린에는 차의 생각과 소통이 간접적 또 직접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인 소통의 예는 차 앞에 이렇게 보행자가 양도를 하고 있는 지금 차 앞에 보행자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걷고 있기 때문에 차가 양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보행자가 디텍트가 돼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스크린에 보여주면서 간접적으로 승객들과 소통을 하게 되죠. 직접적인 소통으로는 교차로에서 차가 멈춰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이렇게 하단에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죠. waiting for intersection to clear. 이렇게 메시지로 직접적인 메시지로 통해서 지금 차가 하고 있는 생각을 승객에게 전달하고 또 차가 왜 멈춰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승객들의 불안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도 그 중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하이라키가 있는데요. 차가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하면 그 메시지를 이렇게 노티피케이션 형태로 오디오와 함께 저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인제 승객들은 전체적인 자율주행 내내 스크린만 계속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웨이모를 많이 접해 본 승객일수록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차 준비를 위한 승객들의 집중을 다시 모으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오디오와 좀 더 큰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스크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모든 여행이 끝나고요. 또 기존의 많은 차량 호출 서비스들과 비슷하게 그 주행에 대한 레이팅에 대해서 주행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웨이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고요. 또 주행을 하는 동안 승객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승객이 질문이 있을 때나 위험할 때 그때 언제나
차 안에 있는 헬프 버튼을 통해서 이제 그 안전 요원과 직접 커넥트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지금 이 자율주행 차를 진행하고 있는 피닉스에서 직접 승객들이 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비디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iving by itself. There's no driver, Daddy. See? That is nuts. It's pretty crazy. It's like there's a ghost at the steering wheel. Kind of feel like royalty being paraded around in this thing. School zone. Look at these guys. Looking over. Are they? No driver. Go! What? This little Waymo thing is cruising. Oh, it's a pretty sharp turn. They made it pretty smoothly. Thank you. Do I say thank you? We're here. We made it, and I didn't have to drive. 어떻게 좀 현실에 있는 서비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 자율주행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처음 이렇게 접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신뢰 형성이라는 원칙에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서비스가 더 발전해 나감으로써 조금 더 친근한 관계로 접어들기 위해서 앞으로 웨이모 차량 호출 서비스만의 차별화된 요소는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디자인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메인 포인트들을 여기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HCR, 사람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을 원만하게 만드는 것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 이제 궁금해하고 또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고민하고 계시는 요소일 텐데요. 사실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을 원만하게 만드는 기술과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그 프로세스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내 문화라든지 아니면 유저와 신뢰를 쌓는 그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형성, 또 이런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사내 문화, 이런 것들이 정말 큰 핵심 요소라는 것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각자의 자리 안에서 내가 발전시켜 나가는 또 공부해 나가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어떤 요소들이 부재되어 있고 또 어떻게 다른지 리플렉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최지은 연사님께서 이제 줌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그 화면에 띄울 테니까 연사님께서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 대답하기 전에 네, 제가 비밀이라던가 아니면은 너무 기술적인 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으니까 혹시 그런 질문이면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자주 배우는 웹페이지, 데스크탑, 모바일 시스템 개발 등에서 다루는 UX와 자율주행 상황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되는 UX가 다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렇게 데이 투 데이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많이 다른 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해야 되는 것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신뢰 형성을 위해서 조금 더 expectation을 미리 말해주고 사람들과 이제 미리 그 커넥션을 쌓는 거, 그게 훨씬 중요하게 적용된다는 게 하나인 것 같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질문을 준 이유가 이 학교에서 UX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결국 디자인 학과뿐만 아니라 뭐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산업공학이라든지 여러 공학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많이 갔는데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이라는 컨텍스트가 이제 학교에서는 접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네. 질문. 자- 네, 뭐 말씀하십시오. 네. 예, 네. 네, 자율주행이 사실 저도 학교에서 막 공부를 한 건 아닌데요. 그래서 UX를 공부하셔도 지금 그냥 하시는 거 하셔도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딱히 다르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UX 계속 공부하시고 또, 네, 또 이런 좀 새로운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창의적인 일이고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방법론이나 디자인들은 다 적용이 된다는 거.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은 좀 긴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실제 프로젝트 사례와 경험을 기초로 발표해 주셔서 많은 자극과 인사이트를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사용자 이해와 이러한 자율주행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율주행이 되면 차의 공간적 해석이 디자인적으로 달라질 듯합니다. 많이 또 다른 기업에서는 자율주행 후 차내 공간을 엔터테이닝 공간으로도 해석하여 새로운 컨텐츠나 인터랙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사용자 경험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웨이모에서도 자율주행 차량 내 차량 공간을 이용한 컨텐츠 연구나 프로젝트들도 하고 계실까요? 네, 제가 중간에 그 디자인 프린시플 말씀드리면서 프리덤이 하나의 그 프린시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저희 웨이모의 공간을 자유자재로 사람들이 프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프린시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프린시플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뭐 그걸 지금 저희가 퍼블릭이 안 났기 때문에 쉐어할 수는 없지만 네, 어떻게 그 사람들의 시간을 그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버리게 되는 시간들을 자율주행을 하면서 세이브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맥시마이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퍼스널라이즈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서요. 제가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선별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우버 등과 같은 서비스 앱과 비교했을 때 웨이모 차량 앱이 제공하고자 하는 UX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사실 되게 MVP라서 미니멀한 가장 자율주행 지금 서비스에 필요한 것들만 넣어 있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신기한 것들, 뭐 그런 피처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당연히 지금은 쉐어해 드릴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약간 픽업과 드롭오프를 셀렉트 하는 데에 저희가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 픽업 앤 드롭오프가 그 자율주행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피처 중 하나입니다. 네. 그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요. 요 질문을 좀 선택해 봤는데요. 그 실제로 서비스 운영을 통해 많은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 같은데 그 애리조나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가진 우려나 이슈에 대해서 공유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우려나 이 질문을 제가 나름 해석을 해보자면은 실제 이제 그 서비스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네. 한번 이렇게 타고 했을 텐데 경험을 했을 텐데 여전히 우려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서비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런 그 사람들이 가졌던 뭐 신뢰나 우려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어, 처음 타시는 분들은 다 뭐 이렇게 퀘션들이 많으시죠. 아, 내가 이 차를 타면 안전한가?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뭐 셀피 비디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안전요원을 바로바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헬p 버튼이 잘 보이게 이렇게 배치해 둔다든지 그런 세이프티를 위해서 저희가 진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도 이제 방금 해주셨던 답변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영상을 봤을 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걱정하는 눈빛이 좀 보였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사이티드된 느낌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그 볼보 광고도 보면은 애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른은 이제 개솔린이라고 계속 내연기관을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제 트러스트 관련된 것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다른 질문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지금 제가 하나 더 이제 좀 보여드리면요. 이것도 이제 비슷하긴 한데 실제로 이제 애리조나에서 하셨을 때 질문 읽어보면은 실제 도로 환경에서 테스팅을 실사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서비스 제품에 해결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법적인 뭐 이슈 해결이나 일반인들 불안 인식 개선. 특히 이제 질문은 관련 조직과 협업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그런 어떤 간단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개선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이프티,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 워크스트림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뭐 리걸 팀이라든지 저희 뭐 디자인 팀 다 협업을 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 실제로 서비스를 하게 되려면은 어떤 그 지자체 협조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네.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약간 사회 인식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기술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관심이 있는데 많이 네, 저도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서 질문이 지금 이제 드릴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좀 어려운 질문도 있었는데 그래도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또 학회 키노트 스피커로 또 응해 주셔서 좋은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귀한 정보 많이 주신 최지현 연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 둘째 날 첫 번째 키노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현 연사님 감사드립니다.